당연히 그 큰형님인 비트코인부터 영향을 갈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그렇지 않습니다. 오히려 둘째 형님 격으로 있는 이더리움이나 디파이 생태계나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같은 곳에는 꽤나 영향을 많이 줄 수가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, 구독자 여러분, 반갑습니다. 오늘은 어떻게 보면 전 세계의 크립토 투자에 대한 중요한 향방을 결정하는 미국의 클래리티 법안, 코인 투자에 대한 법적 명확성을 정리해주는 법안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 이게 뭐 멀리 남은 얘기가 아니고 당장 1월 21일 그리고 1월 27일 미국 시간 기준으로 굉장히 지금 주목해야 될 이슈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전달을 해드리려고 하는데, 결국에 뭘 하는 거냐라고 하면은 핵심적으로는 이걸 증권으로 보는 SEC 관할로 둘 것이냐, 현물이나 어떤 상품으로 관점에서 보는 CFTC 관할로 두는 것이냐를 결정하는 법안이에요. 그런데 이렇게 단순한 이슈가 아닌 게, 스테이블 코인 여러분들 이제 많이 아시지만 왜 지금 계속 이슈가 되고 있냐라고 하면 기존 전통 금융권과의 밥그릇 싸움 때문입니다. 스테이블 코인을 예를 들어서 패시브 이자 수익을 줄 수 있게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은행 예금이랑 다를 게 없거나 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은행에서의 예금 인출이나 유출이 어마어마하게 될 수가 있겠죠. 그렇게 되면 이제 금융권이 흔들리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, 그럼 금융권이나 이제 전통 은행에서 주장하는 논리는 이걸 기반으로 해서 국가의 재정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. 일부는 맞는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제 그런 관점에서의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기 때문에 꽤나 이제 민감한 정치적인 변수들도 개입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. 그런데 이거를 왜 주목을 해야 되는가라는 거를 21일이랑 27일에 무슨 일이 있길래 라는 관점에서 얘기를 드리면, 21일은 처음으로 구체적인 그 법안의 그 문구 내용이 공개가 되는 날입니다. 그러면 공개가 되면은 그에 따라서 시장이 선반영되는 거는 요소가 생기거나 이제 논의가 마크업이 될 테니까, 그때 선반영을 미리 21일부터 하거나 아니면은 시장 되돌림이 생기거나 하는 두 가지로 방향이 갈라질 텐데,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21일 내용을 보고 기다려야 되는가라는 거를 얘기를 드리자면, 첫 번째로는 자, 우리 뭐 비트코인도 투자하지만 이더리움이나 알트코인 많이 투자하시잖아요. 그러면서 이제 ETF 많이 들어올 거다, 기관 자금도 알트코인에 언제 들어올 수 있을까, 이런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,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코인 자산의 탈중앙성, 이거 좀 어려운 내용이라고 느껴질 수 있는데, 어찌됐던 이거에 따라서 그 여러분들의 알트코인의 기관 진출이나 제도권 편입이 달라집니다. 이건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코인 네트워크가 얼마나 성숙했는지, 얼마나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기반으로 해서 이거에 명확하게 그 해당 내용이 나오면 알트 시장 전반적으로 좀 좋은 영향이 있을 수가 있고, 되게 모호하거나 리스크가 있다라고 보면은 뭐 다시 시장이 좀 안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. 두 번째로는 이제 제일 핵심적인 요소, 결국 그 현물 코인들에 대한 거를 법안을 이제 그 CFTC 현물 쪽에서 볼 것이냐, 증권 쪽인 SEC에서 볼 것이냐, 이거에 대한 걸 보고 있는데, 시장에서는 이미 CFTC 쪽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.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복잡한 증권법의 영향을 훨씬 덜 받게 되기 때문에 거래소라든가 유동성 관련된 그런 테마 주식이나 코인들, 뭐 덱스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좀 오를 수 있는 요소가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고요. 스테이블 코인의 그 이자 나 보상, 결국 이 전통 금융권에서 이렇게 가만히 들고 있는 뭐 달러 기반으로 이자를 주거나 하는 그 예치 상품 같은 것들을 스테이블 코인인 뭐 USDC나 USDC를 포함해서 이제 다른 스테이블 코인 대상으로 똑같이 할 수 있느냐, 분명히 희석돼서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만, 자, 전면 금지와 같은 강한 용어가 나왔을 때는 당연히 스테이블 코인이나 디파이 시장이나 알트코인 시장에는 안 좋은 영향을 줄 거고요. 근데 그게 아니라 선별적으로 결제, 유동성 스테이킹, 최근에 이제 트럼프 투자사에서도 이제 추진하고 있는 그 상업은행이 아닌 신탁은행 같은 형태에서도 이와 같은 라이센스를 추구를 하는데, 그렇게 선별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디파이 쪽이나 알트 쪽에서는 선별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조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보아야 되는 요소가 책임 주체를 어떻게 볼 거냐, 혹은 이제 유예 기간을 이제 어떻게 둘 거냐인데, 이걸 얼마나 이제 너그럽게 유예를 두고 보는지에 따라서 당연히 단기적으로는 리스크가 많이 줄어들게 될 거고요. 만약에 유예를 할지 안 할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는 당연히 시장이 부담이 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21일을 전후로 해서 한번 시장에 유의미한 변동성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리고 나서 27일에는 상원에 있는 그 CFTC를 주관하는 곳이죠. 이제 농업위원회에서 마크업이 있는데, 마크업은 그 세부 이제 법안 통과 직전에 이제 세부 내용을 조율하는 그런 단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, 여기에서 표결이 되냐 안 되느냐에서 당연히 통과가 되면 이 크립토 시장 전반적으로 정책 프리미엄이 어마어마한
어마어마하게 등장을 할 겁니다. 이제 그리고 반대로 보류랴 연기가 된다 하면은 21일에 분위기가 좋았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되돌릴 수 있는 여지가 좀 있겠죠. 그래서 21일부터 27일, 즉 1월 후반에는 시장 변동성이 이 정책 요소라는 이제 시스템 요인에 의해서 굉장히 이제 많이 반영이 될 수 있는 거고, 여기에서 또 27일에 조금 더 주목해야 되는 거는 이게 미국의 양당의 합의가 있느냐. 당연히 합의가 있으면 훨씬 더 모멘텀을 세게 가져갈 거고요. 은행이나 스테이블 코인에서도 디파이가 일부 허용되는 형태의 구조냐에 따라서도 당연히 알트코인의 영향이 있을 거고, 뭐 그 이후에 이제 좀 세부적인 것들은 이제 이게 얼마나 그 뒤에 빨리 통과될 거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나올 수 있겠지만,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저희가 좀 알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. 이제 그런 관점인데, 마지막으로 그럼 이게 어떠한 자산들에 더 영향을 줄 수 있을까, 이 법적 요소가 하면, 많은 분들이 이제 법안 나오면 당연히 그 큰형님인 비트코인부터 영향을 갈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그렇지 않습니다. 지금에 있는 그 만약에 이 클래리티 법안이 나온 거는 비트코인은 법적 규제 지위가 되게 명확해요. 이미 정리가 되어 있어요. 그래서 더 명확해진다라고 해가지고 크게 달라질 거는 많지 않은데, 오히려 둘째 형님 격으로 있는 이더리움이나 디파이 생태계나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 같은 곳에는 꽤나 영향을 많이 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21일이나 27일 법안 통과 영향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좀 더 보셔야 될 거는,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 이더리움 쪽이나 디파이 쪽,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알트코인 쪽에서 훨씬 더 이게 호재나 아니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을 거다라는 영역으로 보시면은 여러분들의 트레이딩이나 이제 포지션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, 아무튼 뭐 제가 이런 내용도 계속 전달 드리고 있는데, 꾸준히 이제 그 영상도 봐주시고 그 코멘트도 남겨주시고 해서 감사드립니다. 저도 그런 피드백들 잘 하나하나씩 읽어보면서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